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충격을 받았던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역은 식물이 아니다. 이거 보고 충격 받았어요. 야, 진짜야? 저는 그동안 동물을 먹은 건가? 자, 미역은 식물이 아니다. 이거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이거 봤어요. 이게 진짜 식물이 아닌가?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이게 그래, 동물이냐? 나는 지금까지 동물을 먹은 건가? 동물도 아니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막 뒤엉키는 거죠.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면 플라스틱인가? 무생물일 리는 없고, 저게 뭐야, 그래? 외계인일 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무식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얼핏 보면 미역의 저 잎과 저 뿌리는 이거 식물이지, 이게 어떻게 식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잎과 뿌리는 식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물은 여기에서 내려와서 그 잎과 뿌리가 되었다면 얘네 잎과 뿌리는 완전히 다른 데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다. 그냥 뭐 비슷한 환경이니까 비슷하게 갔을 뿐 이게 식물의 잎과 뿌리가 아니다.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미역 줄기, 미역 뿌리, 미역 잎 먹은 게 아니랍니다. 자, 그게 아니고. 근데 또 웃긴 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과학이란 건 원래 신비하니까. 근데 김은 식물이다. 야, 이거 보고 야 누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김은 식물이랍니다. 또 김은. 김은 왜? 야, 이거 똑같이 생긴 거 이렇게 구우면 식물이 되나? 잘라서? 김은 식물이고 걔는 왜 자르면 이게 뭐 소금 많이 뿌려서 그런가? 김은 식물이래요. 그래서 뭔 그게 어딨어? 그랬더니 뭐 이렇다고 합니다. 왼쪽은 아실 필요 없고요. 이게 생물을 분류하는 건데 이게 뭐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진핵생물 무슨 뭐 세균 그렇던데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진핵생물이라는 거 안에 있는데 분류상 거기가 동물, 식물 저희는 여기까지 알죠. 균, 균은 동물이 아니구나. 헷갈렸네요. 균은 동물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원생동물, 뭐 이렇게 조그매갖고 막 꾸물꾸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점 같아갖고, 이렇게 아메바 같은 놈들. 그 다음에 크로미스타. 무슨 만화책 이름 같이 생겼어? 크로미가 시간 거꾸로 돌리는 애 아닌가? 하여튼 크로미스타라고 뭐 그런 종이 뭐 그런 뭐가 있답니다. 그래서 미역 다시마는 요 크로미스타 쪽에 속하는 애고 김은 식물에 속한다. 그러니까 얘네하고 얘네는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람과 바퀴벌레 사이보다 얘네가 멀 수도 있는 건가? 이 정도면? 아예 이게 어디 여기서부터 달라졌다 되나? 하여튼 굉장히 먼 곳에서 갈렸기 때문에 미역과 김은 사람과 바퀴벌레보다 멀 것 같은데? 느낌에. 아니,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한 소리.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이다. 한마디로 식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거는 식물이 아니라 진핵생물의 크로미스타. 좀 어려운 거를 지금까지 드시고 계셨다. 그러면 얘들은 뭔데? 바닷속에 뭐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바닷물 이렇게 확대해보면은 규조류라 그러죠. 뭐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뭐 이런 거를 뭐 먹는다며 물고기들이 식물성 플랑크톤. 그거와 이제 비슷한 애들을 네가 먹는 거다. 식물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멀리 있는 걸 먹었구나라는 거 몰랐는데 새로운 거 하나 배웠고요. 또 보다가 또 그것도 봤어요. 이것도 상당히 신기했는데 위험 어린 생물. 난 왜 이런 게 재밌지? 위험 어린 생물에서 누가 또 은행나무를 찍어놨더라고요. 이건 또 왜 위험 어린 생물이? 얘도 혹시 식물이 아닌가? 얘도 혹시 크로미스타? 가능성 있죠? 얘도 혹시 균이거나 원생 동물일 수도 있다. 원생 동물. 은행나무가 나무 다리 뽑고 이렇게 기어가는, 여러분들이 안 보면 뽑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면 촬영을 해놔야 되는데 얘는 또 왜 신기하냐? 얘는 또 은행나무 위험해서 누가 커뮤니티에 올린 걸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얘는 식물은 맞다. 다행히. 다시마나 미역은 여긴데 식물인데 문제는 식물에서 그 다음에 문, 강, 목, 과, 속, 종이라 그러는데 이 다음부터 은행나무 문, 은행나무 강, 은행나무 목, 은행나무 과, 은행나무 속, 은행나무 종. 한마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하라는 거죠. 이 방 혼자 쓰겠어. 수많은 뭐 문과 수많은 강으로 나뉘잖아요. 우리는 뭐 척삭 동물문 뭐 그렇다면 한마디로 척추 있는 애들은 여기라고 원숭이나 뭐 소나 돼지나 다 척추가 있으니까 걔는 여기 들어. 그런데 이 은행나무님은 위험 쩔게 이걸 혼자 다 쓰신다는 거죠. 문, 강, 목, 과, 속, 종을. 그래서 얘는 또 왜 그걸 혼자 쓰나? 딴 애들은 없나? 사람은 뭐 많잖아요. 동물 안에 뭐 척추동물이 몇 종류야. 그랬더니 은행나무 문, 은행나무 강, 은행나무 목. 그런데 다른 종들도 아예 없이 원래 혼자 쓰는 원래 킹왕짱인 문이냐? 그게 아니라 되게 많았는데 이 문 안에 무슨 강도 많고 강 안에 목도 많고 목 안에 뭐가 많고 종도 엄청 많았대요. 옛날에는. 최근에까지도 한 10종 이상 있었는데 싹 몇 종 됐답니다. 싹 몇 종 되고 요거 하나 남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척추동물 중에 인간은 하나 남았다. 다 멸종하고 뭐 돼지, 소, 개, 뭐 오리, 뭐 하여튼 다 멸종하고 얘 하나 남은, 오리는 아닌가? 하여튼 다 멸종하고 하나 남은 게 요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쩔게 그 문 안에 있는 게 싹 죽었는데 얘 하나 남았다. 와, 이 정도면 뭐 어마무지한 분이죠. 인간과 바퀴벌레 하여튼 너무 그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닌가 위험 어린 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은행나무는 도대체 왜 다 멸종했는데 저거 하나 남았나 했더니 어떤 학자께서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꽃이 피는 식물이 전체가 35만 종이다. 이게 하나의 문입니다. 무슨 문. 이 전체 35만 종과 은행나무 한 종이 동급이다.
그러니까 무슨 문에 이 아래 35만 종이 있는데 은행나무 문은 자기 하나라는 거죠. 은행나무 한 종. 35만가 다이다이 뜨는 문이다. 꽃이 피는 식물 전체가 하나의 문인데 은행나무가 하나의 문이라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식물학을 처음 공부할 때 모를 수가 없는 식물이다. 왜? 종자식물에는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그 5가지 종류 중에 한 종류로 혼자 꿰차고 있는 분이 은행나무다. 야, 진짜 위험 쩐다. 위험 쩐다. 종자식물을 전 세계 종자식물 5가지 분류로 나뉘고 그 또 안에서 막 뭐 나눌 텐데 그 중에 혼자서 그 한 분류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은행나무 느님이라고 합니다. 혼자 한 종. 진화적으로 볼 때 은행나무 한 종이 그것 모두와 맞먹는다. 사실은 멸종해야 되는 건데 멸종 안 하고 이 공룡시대 이전에서 왔대요. 공룡시대 이전에서 뭐 주락인지 백악기인지부터 멸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혼자서 문 하나를 독차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별명이 살아있는 화석이다. 이게 뭐 2억 년이냐 3억 년이냐 말이 많던데 지구상에 은행나무가 처음 나타난 게 화석상으로는 3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석탄기가 공룡보다 오래됐다 그럽니다. 공룡보다.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할 때 같이 가셨어야 되는데 안 가시고 남은 분이라고 하고 쥐라기 때 그 티라노사우루스하고 다이다이 뛰면서 번성을 했고 공룡들하고 선배거나 이제 동년배인데 그 많은 종들이 나타났다 없었다는데 지금 살아남은 요 정도 1억 년이 됐다 그럽니다. 1억 년이면 감이 안 오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럽니다. 얘도 이제 살아남자 1억 년 대신 위험 쩌는 분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 공룡 화석 옆에 은행나무 화석이 있는데요. 그 공룡 화석보다 은행나무 화석이 보통 더 오래됐습니다. 보통 더 오래됐기 때문에 공룡보다 일찍 등장하신 분이고 뭐 이거 뭐 유명하죠. 우리나라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게 200만 년 400만 년 전인데 인류는 은행나무는 옛날 선배 정도 아니고 자기 살아남은 현생 정도 한 1억 되신 분이니까 위험 쩌는 분인데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얘가 은행나무가 멸종위기종이래요. 이것도 은행나무가 멸종위기종이다. 실제로 국제자연보존연맹이 정한 그냥도 아니고 매우 높은 멸종위기종. 아, 고라니인가? 고라니가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밤길만 가면 이 고라니처럼 튀어나와서 자동차하고 부딪히고 가시고 뭐 무슨 뭐 배추 뽑아먹고 하는 게 고라니인데 그분이 그렇게 멸종위기종이라던데 얘는 한술 더 뜬 매우 높은 멸종위기종이다. 야,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만 은행나무 가로수가 100만 그루래. 무슨 멸종위기종이 100만 그루가 있냐? 야, 100만. 길 가다 보면은 저희 아파트 앞에도 은행나무 깔렸거든요? 그게 그 멸종위기종인지는 미처 몰랐는데 앞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는 왜 멸종위기종이냐? 그렇게 100만 종이나 있는데 이유가 뭔데? 이유가 있답니다. 자연 번식이 잘 안 된다. 왜? 그랬더니 너무 오래된 나무여서 그 문 하나를 통째로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각 나무들이나 각 꽃들은 벌이 됐건 무슨 뭐 다람쥐가 됐건 하여튼 바람이 됐건 자기 씨를 퍼뜨려주는 애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 씨를 퍼뜨려주는 동물이 한 1억 년쯤에 없어진 거죠. 1억 년이거나 한 5천만 년쯤 전에 뭔가가 있었겠지. 뭔가 있었는데 얘가 먼저 미안하다 나 먼저 간다고 간 거잖아요. 그럼 보통 미안하다 나 먼저 간다고 가면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얘가 또 이것도 위험쩐 식물답게 끝까지 안 가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씨앗을 퍼뜨려주는 매개의 동물이 없는데 누구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인지 모르는데 멸종을 했는데 얘는 왜 살아남고 그래서 은행나무가 이게 씨앗이랍니다. 겉씨식물이어서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 씨앗을 아무도 안 먹는다. 다람쥐도 안 먹는데요. 다람쥐도. 그런가? 쥐도 안 먹는다 그러던데? 쥐도? 오직 유일하게 먹는 게 그거 사람이다. 사람은 또 그걸 또 까서 또 볶아서 무슨 하여튼 그래서 먹기 때문에 근데 안 먹게 생겼어. 맛없어서 멸종주의거든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 냄새를 조금 그 좀 향기가 나야 그 먹던 말던 하지 밟으면 뭐 썩는 냄새 뭐 이런 게 나는데 게다가 이게 독이 있잖아요. 독이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안 먹게 생겼어. 그래서 안 먹게 생겨서 멸종 중인데 이게 열매면은 보통 나무들이 안 그래요. 열매면은 많이 퍼뜨려야 되니까 달콤하고 맛있고 그런데 이건 씨앗입니다. 씨앗. 그 열매 안에 들은 씨앗. 그러니까 걔는 맛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맛있으면 그걸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맛이 없대요. 그래서 자체 방어 기제랍니다.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씨앗이다 보니 자체 방어 기제가 강하다. 그래서 1차 광문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악취가 나고요. 동물들도 느낀다 그럽니다. 그래서 쥐도 안 먹는다고. 쥐가 안 먹어요. 몇몇 먹는 동물이 뭐가 있나 실험을 해야 된대요. 주면서 먹어볼까? 뭐 이러고 그래서 입 벌리고 이렇게 벌린다면 이렇게 닫아보는 그걸 해야 가까스로 몇 개 먹고 퇴 뱉고 나한테 이딴 거 주냐고 뭐 이렇게 노려보는 이제 그게 은행나무 열매라고 하는데 일단 악취가 나고요. 2차로 독성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행나무 그 안 볶고 막 많이 먹으면 복통이 난답니다. 동물들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멸종위기야. 그럼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 멸종위기인데 맛있게 만들면 안 되냐? 옛날에는 얘도 먹어주는 애가 있었죠. 근데 걔가 멸종한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 종이 없어지고 새로운 종이 탄생하면은 걔는 또 맛있는 씨앗을 내겠죠. 누구 먹으라고 맛있는 열매를 내던가. 근데 문제는 이 종이 안 없어졌죠. 1억 년 돼서. 이 종이 안 없어지니까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이제 멸종 위기에 가깝고, 그래서 저렇기 때문에 냄새나고 독성분 있고 병충해가 있긴 한데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도 같이 멸종했죠. 은행나무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곤충이나 뭐 이런 애들도 너무 오래다 보니까 나 먼저 간다 하고 가신 거죠. 누워서 먼저 다 가시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안 갔기 때문에 병충해도 별로 없고, 그 타겟 동물도 다 가셨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천연 살충제를 쓴다. 다들 싫어하니까 뭐 이런 말을 하고, 학자가 얘기하는 걸 보면 씨앗을 퍼뜨리던 동물이 멸종해서 은행나무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사실상 멸종위기고, 그래서 이거를 요즘엔 씨앗을 퍼뜨리고 먹어주는 동물이 누가 됐다? 휴먼이 됐다. 진화의 결과 휴먼이 그 없어진 그 물음표 동물을 대체해갖고 지금 대한민국에 100만 그루가 이제 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해준 겁니다. 사람이. 그럼 씨앗 떨어지니까 피지 않습니까? 필 수는 있는데 매개동물이 없으니까 이게 굴러가지도 않아요. 게다가 바람처럼 뭐 날아가든가. 어미나무 밑을 벗어날 수가 없고 생존이 어렵죠. 그 아래 어미나무 밑에서는 생존도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빙하기에 얘 하나 빼고 싸그리 멸종되는 얘 하나 빼고. 여러분들 그 위험 쩌는 분을 보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은행나무 집단이 현재 세계에 2곳뿐이다. 2개 다 중국에 있다 그럽니다. 중국에 뭐 저장성에 있고요. 충칭시 어디에 있다는데 얘네 빼고 나머지 은행 집단은 한마디로 자생하는 은행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빼고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은행나무를 딱 보면 저게 어디서 열매가 날라와서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커진 게 아니라 쟤는 뭐다? 거의 뭐 바로 엄마 나무가 옆에 있지 않는 한 사람이 갖다 심었다는 거죠. 역시 그 위험쩌는 혁신을 했네. 은행나무 입장에선 사람이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거죠. 야, 그것도 훌륭한 특성이지. 일문 뭐 일강 뭐 일속에 있을 만한 일종, 거기까지 있을 만한 훌륭한 특성이 이제 휴먼을 자기 매개동물로 삼으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쥐나 다람쥐에서 휴먼으로 바꾼 뛰어난 판단을 한, 역시 오래 사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사는 건.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나무도 자생 집단이 아니다. 사람이 심은 것. 1000년 전에 거 사람이 심었죠. 500년 전에 거 사람이 심었죠. 가로수 사람이 심었죠. 하여튼 다 뭐 수백 년이 전일지라도 사람이 이제 심은 거라는 거고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가로수 100만 그루, 전체 가로수 중에 25에 30% 당연히 사람이 심었고요. 당연히 모두 다 한족입니다. 은행나무 다 한족이기 때문에 종이 다 똑같고, 서구에도 요즘 은행나무 많다 그럽니다. 왜? 아시아에서 갖다 썼거든요. 서구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들 싸그리 다 아시아에서 온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에서 거기에서 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 자생하는 데, 그 2군데인가 남은 데서 있는 거를 사람들이 퍼가요 해서 사방에서 퍼나른 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다. 다람쥐보다 낫죠. 다람쥐는 뭐 옆산밖에 더 퍼날르나? 사람들은 비행기로도 퍼날라. 비행기로도. 잘하면 화성에도 갈 수 있습니다. 화성에도. 사람을 선택한 덕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고, 이제 세계의 많은 대도시에서도 가장 흔하게 보는 가로수가 됐다 그러는데, 다 사람이 그 동아시아에서 아까 중국 거기서 열심히 퍼나른 결과라고 합니다. 신기한 식물, 선택을 잘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있죠. 유명한 거 인터넷 가면은 1400년 된 은행나무. 야, 사진 보니까 위험 쩔던데 이 나무. 야, 이거 나무 크기가 사이즈가 어마무지한데 이게 1400년 된 은행나무, 무슨 뭐 중국에 무슨 황제가 심었다는 등 뭐 말이 있던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 와, 직접 가서 못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다는데? 용 아니냐, 용?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거의 용이지, 용. 용문사니까 용인가? 용행나무죠, 용행나무. 수령 1100년. 이것도 인간이 누군가 심은 거죠? 누가 심었는지 몰라도 1100년 전에 뭐 누가 심었지 않았을까. 저 은행나무를 가을에 보면 와, 이렇게 보인다는데? 개쩌는데? 거의 승용권을 쓰는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다.